우리는 매번 새로운 기능, 화려한 스펙에 눈이 가지만 정작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분기 좋은 폰 아닐까요? 아이폰 17 기본 모델, 처음엔 그냥 베이스 모델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심플입니다. 오늘은 한동안 메인폰으로 사용해본 아이폰 17 기본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이번에 사전 예약만 보더라도 아이폰 17 기본형의 인기를 체감할 수가 있었는데요. 야, 순식간에 재고가 바닥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구입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아직도 구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도 정말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 17 기본 모델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더욱더 구입을 강력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 아이폰 17 기본형 구입하고 있지 않을까. 이번 아이폰 17 딱 보면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가장 먼저 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예전 같았으면 디자인 변화가 없다, 이거 단점이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이번 아이폰 17은 익숙한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프로 모델 같은 경우 색상이나 카메라 섬이 호불호가 꽤 있었고요. 에어는 완전히 새로운 폼팩터여서 얇고 예쁘다라는 반응도 있었지만 반대로 살짝 애매하다, 좀 낯설다 이런 의견도 많았잖아요. 그에 비해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은 전체적으로 무난한 예쁜 컬러와 그리고 예전부터 정말로 예쁘다고 인정받았던 익숙한 듀얼 카메라를 탑재한 디자인 덕분에 오히려 더 안정감 있고 더 예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7 같은 경우 프로를 보세요. 카메라 섬이 너무 괴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깔끔하게 정돈된 기본형 디자인이 오히려 더 세련되고 이쁘게 보이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무게도 170g 정도로 가볍고요. 저는 직전에 프로맥스 쓰다가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확실히 프로맥스 쓰다가 기본형으로 오니까 가볍긴 합니다. 역시 스마트폰은 가벼운 게 최고인가. 그리고 또 이번에 기본형을 쓰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게 디스플레이인데요. 사실 기본형 전작도 그랬고요, 전전작도 그랬고요, 가성비는 항상 좋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함부로 추천드릴 수 없던 이유가 있었죠. 바로 60Hz. 말이 됩니까? 전작 같은 경우도 아니, 옆 동네 갤럭시는 보급형에도 90Hz, 120Hz 넣어주는데 60Hz였죠. 하지만 드디어 120Hz가 들어가면서 상당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120Hz 프로모션 주사율과 AOD까지 들어왔고요. 아이폰 12 시리즈 이후로 줄곧 프로만의 전유물이었던 기능들이 드디어 기본형에도 풀린 거죠. 이번에 디스플레이 스펙만 살펴보면 거의 프로와 동일합니다. 최대 밝기 3000니트, 동일한 슈퍼레티나 XDR 디스플레이, 120Hz 프로모션, 올레이선 디스플레이, 그리고 베젤 두께도 프로처럼 동일하게 얇아졌죠. 실제로 두 제품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차이점 느끼지 못했고요. 정말로 너무 오랫동안 60Hz를 기다려서 그런지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 한 세대를 점프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한 두 세대, 세 세대 이렇게 점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이번에 기본형만 사용하더라도 뭐 영상을 보거나 SNS를 스크롤할 때 정말로 부드럽고요. 또 햇빛 아래에서도 화면이 쨍하게 잘 보여서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정말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아니 진작 이렇게 해줬어야지.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아이폰 16 구매 가이드 영상을 준비를 했을 때 분명히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120Hz 디스플레이 때문에 프로로 가세요 라고 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이제는 디스플레이 때문에 굳이 프로로 갈 필요가 없어졌다. 기본형의 가성비가 더욱더 좋아졌다. 게다가 프로 라인업 가격이 더 비싸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본형 더욱더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성능인데요. 성능은 A19 칩셋과 8GB 램, 수치만 보면 프로나 에어보다 살짝 아쉽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당연히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뭐 업무를 볼 때나 웹서핑을 할 때, 게임을 하거나 간단한 편집을 할 때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인 사용 범위에서는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프로의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면서 기본형이 발열 관리에서 조금 아쉽지 않냐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발열이 없는 편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성에서 그렇게 불편함이 느낄 정도로 발열이 있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장시간 영상 촬영을 하거나 오랫동안 게임을 했을 때 뜨거움이 느껴지긴 하지만 일상적인 사용 영역에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거. 다음은 카메라입니다. 이번 아이폰 17 기본형 한마디로 망원만 포기를 한다면 프로급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됐죠. 후면 4800만 화소 매소와 4800만 화소 초광각 듀얼 카메라로 구성이 됐고요. 프로와 같은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 역시 1800만 화소 센서와 센터 스테이지 당연히 지원하고요. 이것도 프로와 동일한 스펙이죠. 실제로 17 기본형과 17 프로를 나란히 들고 촬영해보면 1에서 2배 구간에서는 거의 차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HDR, 색감 보정, 노이즈 억제 모두 같은 엔진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결과물도 사실상 동일하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차이가 생기는 것은 3배에서 4배 이후 바로 망원 구간부터인데요. 17 프로는 4배 망원 렌즈가 들어가면서 4배에서 8배 줌까지도 비교적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는데 기본형은 망원이 따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2배 줌 이상부터는 메인 카메라의 크롭으로 당기게 됩니다. 즉 1에서 2배 줌까지는 프로와 큰 차이가 없지만 4배 줌 이상부터는 확실히 차이가 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때문에 사진을 촬영할 때 줌을 많이 넣어서 촬영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적인 영역에서 촬영할 때는 프로와 거의 차이가 없다. 셀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바로 프로만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기본형에는 프로로우, 프로레스나 로그 영상 촬영, 퓨전 카메라 같은 기능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디테일하게 보정을 자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아쉬운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일반적인 소비자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셀카라든가 간단한 사진 촬영에 있어서는 이제는 프로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거는 상당히 큰 장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확실히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까지 굳이 급 나누기가 많이 됐던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이렇게 정말로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번 17 기본형 솔직히 너무 좋습니다. 아마 이번 17 시리즈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 되지 않을까. 다음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도 전작 대비 소폭 늘었지만 소폭 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 체감된 성능은 꽤 괜찮습니다. 하루 사용은 당연히 거뜬했고요. 제 기준에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S25 기본형보다 오히려 배터리는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충전 속도, 이번에 충전 속도도 드디어 많이 개선이 됐는데 30W 이상 PD 충전기로 충전을 한다면 30분 정도만 충전을 해도 거의 70%까지 충전이 되더라고요. 이제는 아이폰도 충전 속도 꿀리지 않는다는 거, 이 정도면 배터리도 만족스러운 성능이지 않나.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폰 17 기본형은 올해 기본형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디스플레이, 성능, 카메라, 배터리나 가격까지 밸런스가 너무나 잘 잡혀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프로와 간격이 정말로 많이 좁아졌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드디어 저희가 엄청나게 기다리던 120Hz 당연히 들어갔고요. 카메라도 정말로 압도적인 변화가 되면서 이번 기본형 같은 경우 한 세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느낌보다는 3에서 4세대까지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그런 착각을 줄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기본형을 쓰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번에 굳이 프로로 안 가셔도 됩니다. 기본형만 사용해도 확실히 플래그십 제품의 거의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이제는 스마트폰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원래도 비쌌지만요. 생각해보면 이제 프로 라인업으로 갈 경우 100만 원보다는 200만 원에 훨씬 가까워진 가격대를 보여주잖아요. 스마트폰에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을 투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이번 기본형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합리적인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내가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기본형, 뭐 원래도 항상 추천드렸지만 이번에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 굳이 프로로 가는 것보다는 기본형 구입하셔도 저는 충분히 만족스럽게 아이폰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남들이 무조건 프로 산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용했을 때 재미있고 또 내가 사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다면 이 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겠죠. 이번 아이폰 17 분명히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직까지도 아이폰 17 구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저는 바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KT에서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를 정말로 오랫동안 대여를 해주셔서 제작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KT.com의 혜택들 전해드리고 영상 마칠까 합니다. KT.com에서 아이폰 17 시리즈 구매 시 이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KT.com 단독 재고 확보로 아이폰 17 전 모델을 빠르게 만나볼 수 있고요. 아이폰 신제품 구매 후 이벤트 응모만 해도 챗GPT 플러스 한 달 동안 무료 구독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 69 요금제 가입 시 에어팟 프로 3나 애플워치 SE3 등 다양한 제품들을 월 3,000원대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고요. 미리 보상 프로그램으로 출고가의 최대 50%를 개통 시점에 먼저 지원받고 2년 후 반납 시 부담 없이 신제품으로 기변이 가능한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반납을 원치 않을 경우도 유연하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해요. 게다가 5G 요금제 7% 추가 할인으로 KT.com 전용으로 월 정액의 7%를 추가 할인받아서 요금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정말로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사은품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다양한 할인 혜택들도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KT.com 아이폰 17 프로모션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폰 17 구매하실 예정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네, 아무튼 오늘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아이폰 17 개인적으로 전작보다 각 라인업의 개성이 뚜렷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기본형 정말로 압도적인 가성비 또 압도적인 밸런스를 보여주는 제품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아이폰 17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에 여러분들의 생각 나눠주시면 정말로 재미있을 것 같고요. 현재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아직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제품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